요양원은 부담스럽고 실버타운은 비싸고 혼자 살기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복지주택, 국민임대, 저가형 실버타운, 요양원. 이 네 가지를 비용, 대기기간, 생활 만족도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어디가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이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 밥도 잘해 먹고 가끔 복지관 나가서 체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놔도 사람 말소리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리면 괜히 가슴이 두근했어요. 받아보면 대부분 보험이나 안내 전화였습니다. 그때마다 괜히 허탈했죠. 이제 나도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위한 복지주택이 많이 생겼대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복지주택이라니. 요양원처럼 갇혀 사는 곳도 아니고 집처럼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다니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주택, 국민임대, 실버타운.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사진만 보면 다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비용도 규칙도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복지주택은 월세가 10만 원대, 보증금은 1,000만 원쯤, 식사는 원하면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응급벨도 설치돼 있다더군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인 숙박 불가. 순간 마음이 걸렸습니다. 손주가 놀러와 자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 한 줄이 괜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국민임대를 찾아봤습니다. 복지주택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고 했어요. 가족이 방문해도 괜찮고 생활도 완전히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월세는 7만에서 12만 원, 괜찮다 싶었는데 관리비가 따로더군요. 난방비까지 합치면 겨울엔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기장판 하루 1시간만 켜는데 거기선 더 아껴야겠네.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은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청소, 식사, 간호까지 다 포함된 곳도 많다네요. 그런데 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남짓. 거기서 약가,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돈으로 방세까지 내면 남는 게 뭐지?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은 싫고 실버타운은 비싸고 그렇다고 이대로 혼자 살기도 불안한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요. 복지관 친구들도 다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자야, 나도 그거 알아봤는데 대기 너무 길더라. 실버타운 좋긴 한데 내 형편으론 무리야. 결국 누구도 정답을 몰랐습니다. 모두 자기 사정에 맞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인 사람, 비용이 먼저인 사람,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요즘은 뉴스에서도 자주 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건강하지만 불안한 사람, 돈은 있지만 외로운 사람,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복지주택, 국민임대, 실버타운, 요양병원. 이 네 가지가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새 출발이고 누군가에겐 마지막 선택입니다. 복지주택은 단순히 싸게 사는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형 주거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는 3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식사를 선택하면 한 달 식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즉, 한 달 생활비는 25만 원에서 45만 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도 감당 가능한 금액이죠. 입주 자격은 분명합니다. 먼저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즉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절반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우선 입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입주 신청은 거주 지역의 LH지사나 복지포털 마이홈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입주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방 중소도시는 몇 달 만에 입주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건강 상태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건물 구조도 고령자 중심입니다. 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있고 복도엔 손잡이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응급벨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어지러울 때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과 바로 연결되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 옆에는 휠체어용 경사로도 있습니다. 문턱이 없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마감돼 있어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이 기본입니다. 단지마다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며 건강 상담이나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요가, 노래교실, 미술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주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외부인 숙박이 금지됩니다. 가족이나 손주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냄새가 심한 음식, 예를 들어 생선구이나 김치찌개 같은 조리는 실내에서 제한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은 안전과 청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방문이 잦은 분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죠. 복지주택은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중심에 둡니다. 하루 세끼를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조용히 TV를 보거나 이웃과 잠깐 인사 나누는 정도. 활동적인 사람보다 차분한 생활을 원하는 분께 맞습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사람을 초대하고 음식도 마음껏 해먹고 싶은 분은 국민임대나 실버타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따뜻한 방, 안전한 구조, 기본적인 돌봄이 확보됩니다. 이 주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비용의 안정, 생활의 안전, 그리고 조용한 평화. 그걸 모두 갖춘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지주택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조용히 규칙적으로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이곳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이름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 주거입니다. 복지주택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은퇴 후 혼자 지내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려하는 곳이 바로 국민임대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난방비나 수도세를 합치면 한 달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식사는 완전 자율입니다. 공용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직접 해 먹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한 음식도 조리할 수 있고 반려식물이나 간단한 취미 생활도 가능합니다. 즉,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자율성이 큰 게 특징이에요. 입주 조건은 복지주택보다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세대원이 여러 명일 경우 세대 전체의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순서는 무주택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혹은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입주 대기 순번을 배정받게 됩니다. 보통 대기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방 중소도시는 한두 달 만에 입주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구조는 복지주택보다 조금 큽니다. 평균 8평에서 12평,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이 분리돼 있고 가스레인지나 세탁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주택처럼 관리인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민원이나 시설 문제는 즉시 처리됩니다. 생활은 자유롭습니다. 가족 방문도 가능하고 하루 숙박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가 놀러와 자고 가도 괜찮아요. 이웃 간의 교류도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난방비, 청소, 식사, 건강관리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한 분에게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관리비와 난방비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파가 심한 날엔 월세보다 난방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시간표도 규칙도 간섭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해 먹고 늦게 자도 음악을 틀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부엔 어린 세대도 섞여 살아 적당히 활기가 느껴집니다. 한 이웃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복지주택은 너무 조용해서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 말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임대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집, 하지만 완전한 자립형 주거입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지만 그만큼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주택이 어울리는 사람은 규칙보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몸이 건강하고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스스로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에겐 조금 차가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집입니다. 비용 부담은 적고 자유는 많지만 그만큼 생활의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영자 씨도 말했죠. 조용한 집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 소리 들리는 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실버타운은 고령자 주거의 가장 중간 지점입니다. 복지주택처럼 공공이 운영하지 않지만 요양원처럼 아픈 사람만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봄이 있는 내 집이죠. 보증금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가형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월 이용료는 6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입니다. 식사 포함 시에는 월 10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시설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응급벨, 식당, 카페, 헬스룸, 산책길, 의무실과 간호사 상주실까지 마치 리조트처럼 꾸며진 곳도 많습니다. 실버타운의 입주 조건은 다양하지만 보통 60세 이상, 혼자 혹은 부부 단위의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거의 없지만 월 이용료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이 필수입니다. 즉, 돈이 있으면 가능한 노년의 자유형 주거입니다. 식사는 하루 세 끼 제공되는 곳이 많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표로 건강식을 제공하고 원하면 외식도 가능합니다. 청소, 세탁, 병원 동행 서비스도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살기 참 편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도 늘 따라붙습니다. 특히 월 100만 원이면 복지주택 3개월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냄새가 사라지면 외로움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번 밥이 나오니까 좋긴 한데 말 상대가 없어요. 다들 문 닫고 자기 방에만 있으니까요. 이영자 씨도 한 번은 실버타운 견학을 갔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식당엔 향긋한 반찬 냄새가 돌고 복도는 반짝반짝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돈으로 사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 같았어요.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과 품격입니다. 낡은 집에 사는 불안, 혹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 두려운 마음,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의 벽이 높습니다.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지원이 있거나 은퇴 전에 충분히 저축한 분들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저가형 실버타운이나 공공형 실버타운도 생기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위한 지원형 실버타운도 일부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은 결국 균형의 주거입니다. 자유는 복지주택보다 많고 서비스는 요양원보다 덜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실버타운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용한 복지주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노년의 주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실버타운은 돌봄이 있는 집이 아니라 비용으로 유지되는 평안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유를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자야, 나 이번에 요양원 들어왔어.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함께 놀러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면회 가야만 만날 수 있다니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 언제부턴가 그 단어가 마지막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요양원은 꼭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하더군요. 요양원은 의료와 돌봄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들어갑니다. 입소를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분, 2등급은 보조기 없이 걷기 힘든 분, 3등급은 기본적인 도움을 자주 받아야 하는 분, 4등급과 5등급은 주로 치매나 인지장애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옷 갈아입기, 식사, 목욕, 인지 상태 등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가 약 8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기저귀, 세탁, 임의용, 침대 커버, 간식비, 이런 건 모두 별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15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영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초연금이 30, 국민연금이 50. 그럼 한 달에 80인데 요양원 가면 거의 다 나가겠네. 그 현실적인 계산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엔 체조, 점심 후엔 프로그램, 저녁 6시면 식사 8시 반이면 취침 준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낙상이나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하고 물리치료나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거의 없습니다. 외출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외박은 주말 하루 정도만 허용됩니다. 방문도 정해진 시간에만 됩니다. 친구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자야, 여긴 따뜻하고 불편하진 않아. 근데 내가 사는 건지 관리받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편안하다는 건 고맙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편안함과 자유를 맞바꾸는 곳입니다. 누군가 곁에 항상 있어주지만 그만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복지주택에 조용한 외로움이 있다면 요양원에는 규칙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하루가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흘러갑니다.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목욕 시간까지 모두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무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원, 가정형 요양홈처럼 가정집 분위기를 살린 곳이 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요양보호사가 같이 밥을 먹으며 돌봄을 이어갑니다. 이런 곳은 프로그램도 단순하고 대화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지만 대형 시설보다 훨씬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이영자 씨는 직접 그런 곳을 찾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데면 늙는 게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요양원은 분명 필요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대신 지켜주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이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 준비된 선택지가 되길 바라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형자 씨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이웃과 인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그래서 형자 씨는 오늘도 일기장에 적습니다. 요양원은 아직 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나는 돌봄보다 관심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늙어가고 싶어요. 그 말이 요양원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영자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살 곳을 고르는 문제이기도 하구나. 지난 몇 달 동안 복지주택과 국민임대, 실버타운, 요양원을 모두 직접 돌아봤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발자국 소리만 맴돌았고 식당에선 작은 인사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긴 조용해서 좋은데 때론 그 조용함이 무섭지. 월세는 10만 원대. 관리비와 식비를 더해도 4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은 없지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TV 소리와 냉장고 소리 사이로 혼잣말이 들릴 때 그 정막이 마음에 쌓여갑니다. 복지주택은 안전하고 규칙적입니다. 응급벨이 있고 관리인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방문이나 숙박은 어렵습니다. 친구가 하룻밤 묵고 가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형자 씨에겐 조금 서운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다릅니다. 방문 제한이 거의 없고 생활도 자유롭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들 웃음소리, 반려견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어 마트나 병원 이용도 편리하죠. 하지만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난방과 전기료를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월세 10만 원을 더하면 복지주택과 비슷해집니다. 그래도 형자 씨는 이곳이 조금 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열고 들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실버타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로비에 항상 사람이 있고 피아노 소리와 웃음이 흐릅니다.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요가 시간과 노래 교실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느낌이 납니다. 외로움은 덜하지만 지갑이 얇아집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 전후. 식사와 청소, 생활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모아둔 사람에겐 괜찮지만 국민연금 70만 원 받는 형자 씨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이건 돈 있는 사람의 외로움 예방 시설이지 우리 같은 사람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요양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안식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처럼 느껴집니다. 규칙은 많고 선택은 적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점심 12시, 저녁 6시.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손에 맞춰 흘러갑니다. 요양원에 있는 친구 순자 씨는 가끔 형자 씨에게 전화합니다. 여긴 편한데 사람이 점점 조용해져. 하루가 빨리 가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진 모르겠어.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허무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함 속의 자립, 국민임대는 자유와 적당한 관계, 실버타운은 사람 사이의 활기, 요양원은 돌봄 속의 안정. 모두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 사람의 상태와 성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형자 씨는 표를 그려봤습니다. 복지주택 월 30에서 40만 원, 외로움 3점, 자유 2점. 국민임대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외로움 2점, 자유 4점. 실버타운 월 100만 원 내외, 외로움 1점, 자유 3점. 요양원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외로움 3점, 자유 1점. 숫자만 보면 간단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지주택의 조용한 밥상,
국민임대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실버타운의 밝은 조명 아래 함께 먹는 저녁, 요양원의 정해진 약 타임 벨소리. 모두 다른 삶의 리듬입니다. 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택하고 누군가는 돌봄을 택하지. 결국 그 사이에 내가 있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지주택 앞 텃밭에 노을이 졌습니다. 누군가 고추를 따며 웃고 있었고 어디선가 국민임대 단지의 아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노년의 하루 같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시간. 형자 씨는 그 소리 사이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난 아직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지만 이 네 곳 중 하나는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되겠지.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조용함과 자유, 돌봄과 관계. 그 사이에서 나는 내 노년의 모양을 찾아가고 있어요. 복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 자격 조건, 실버타운 비용, 요양원 대기 기간.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복지주택입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 기간입니다. 평균 1년에서 2년, 인기 지역은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형자 씨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모집일 확인하기. 다음은 국민임대입니다. 만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장기 거주 자격이 있는 노인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자산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임대료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없지만 자유도가 높고 방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경쟁률은 높지만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는 여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네. 실버타운은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견학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입주금이 없는 곳은 월 90만 원에서 130만 원, 입주금이 있는 곳은 보증금 1억에서 3억, 월 관리비는 7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와 청소,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지만 사람이 많아 외롭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형자 씨는 견학을 다녀온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긴 참 좋다. 하지만 내 통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입소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사의 소견서와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한 달.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리스트를 받아 전화로 빈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없다면 대기 명단에 오릅니다. 평균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해 임시로 머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자 씨는 4장의 신청서를 한눈에 펼쳐놓았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하고 국민임대는 자유롭지만 관리가 힘들며 실버타운은 편하지만 비싸고 요양원은 돌봄이 있지만 자격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돈과 건강, 그리고 기다림의 문제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복지주택과 고령자 임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1만 호 이상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고 복지관 연계형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요양원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처럼 꾸민 소규모 요양홈이 늘어나면서 대형 시설보다 인간적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형자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주소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군포복지주택, 안양국민임대, 남양주 실버타운, 수원요양원. 그 이름만 적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젠가 꼭 필요할 날이 오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짓는 복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형자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런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그녀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내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겨울이 다가오자 이영자 씨는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찬바람이 막혔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생각들이 머물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노년의 4가지 집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복지주택에서, 국민임대에서, 실버타운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 4곳은 모두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각자에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지주택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용이 적고 안전했고 기본은 지켜졌습니다. 응급벨이 벽마다 달려있고 낮에는 복지사들이 순찰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집세 부담이 적었습니다. 월세 10만 원, 관리비 5만 원, 식비를 포함해도 3,040만 원이면 한 달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낮 동안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때면 내가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주택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맞는 집이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방문객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관리비는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생활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가족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에게 국민임대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정리된 정원, 어딜 가도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도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깔끔한 시설, 무엇보다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컸습니다. 월 100만 원, 어떤 곳은 130만 원, 연금 7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과 어울리며 살고 싶은 분에게 어울립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의 외로움을 줄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이곳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 빠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 복약, 수면까지 모두 정해져 있고 개인의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따뜻하지만 그만큼 자유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자립이 어려운 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형자 씨는 공책 한쪽에 이 4곳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복지주택 조용함에서 안정 찾는 사람, 국민임대 자유에서 균형 찾는 사람, 실버타운 사람 사이에서 활기 찾는 사람, 요양원 돌봄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은 없다. 다만
나에게 맞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창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비쳤습니다. 멀리 복지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형자 씨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새로 시작하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밤이 내려앉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형자 씨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년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게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 쉴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걸. 라디오 음악이 잦아들고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형자 씨의 하루가 천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10만 원.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따뜻한 방, 안전한 환경, 좋은 이웃들.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고 석 달 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정왕 25년 된 오래된 빌라 1층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햇살도 들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이면 됐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래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때마다 손으로 창문을 꾹 눌러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잘 버티면 괜찮겠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은 꼭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봉일도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 언니,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옷 맞춰요. 그 말이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다려놓은 천조각을 접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게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기계 위엔 먼지가 얹혔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참 쓸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 내면서 사는 게 맞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72. 딸은 직장에 바쁘고 손주들은 방학에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하는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익은 김치 한 통, 두부 조각 하나. 그걸로 국을 끓이고 밥을 비벼 먹는 게 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밤마다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이에 허전함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게 제 삶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숙 씨, 복지주택 신청해 봤어요? 요즘 그거 좋다던데. 복지주택이요? 응, 월세 10만 원이래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라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천장에 비친 가로등 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이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서류를 챙겨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지사 앞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들.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흥 정왕에도 몇 곳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정도세요. 정말 그렇게 싸요? 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세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희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신청서 일부, 주민등록 등본 일부, 소득증명서 일부. 그 한 줄 한 줄이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죠, 정숙 씨.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이사일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벽 한쪽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시흥 정왕 지역.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가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흥 LH 지사에서 견학버스 나간대요. 입주 희망자들 대상으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견학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엔 괜히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를 준비한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네. 복지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오래된 상가, 그리고 익숙한 시장 골목. 이제 곧 저 풍경도 내 일상에서 멀어질까 싶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오려나? 그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시흥 복지주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건물과 넓은 진입로였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삥 열리며 환한 조명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지주택 견학 오셨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손잡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넘어지실까봐 다 이렇게 해둔 거예요. 직원의 설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인 숙박 금지, 강한 냄새 음식 조리 금지, 야간 소음 주의.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조용한 문장이 이곳의 가장 큰 규칙이라는 걸요. 직원이 방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장판, 욕실에는 손잡이도 있었습니다. 방은 6평 정도예요.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죠? 다들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텃밭이 보였고 한 할머니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가꾸신대요. 직원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저도 저기서 고추 몇 포기 심고 싶네요. 그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둘러봤을 때 밥 냄새가 살짝 풍겼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한 끼 3,000원 정도고 원하실 때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 하루 세 끼면 한 달에 27만 원쯤 되겠네. 그래도 방이 따뜻하니까 괜찮아. 견학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결과 발표 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버스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살짝 벅차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복지주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며칠 뒤, 낮 2시쯤이었을까요? 바느질을 하다 말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흥 LH 지사입니다. 정숙 어르신 되시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복지주택 입주 선정되셨어요. 302호 배정이십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서류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번 방문 때 신청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괜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구나. 그날 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창문 너머로 햇살 같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이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엔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막상 짐을 싸다 보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전기밥솥, 바느질 상자 하나.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 남짓이었죠. 짐을 트럭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벽지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왕동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쯤 달리니 바로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 앞에는 관리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302호입니다. 작은 종이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막혀 있었죠. 그래도 새 집이니까 좋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전기밥솥을 올려두고 옷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 속에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였어요. 복도에 나와보니 규칙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심한 조리 금지. 세탁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사용 가능. 외부인 숙박 불가. 소음 발생 시 경고 조치.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오늘은 식당 이용 가능하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 대신 짧은 고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 너무 조용하네.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혹시 소리가 새어나가면 민폐가 될까 싶었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트로트를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마저도 금세 껐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맞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지어보려다 말고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괜히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낯설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 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방 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낯선 집의 냄새, 낯선 소리, 낯선 공기. 모든 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복지주택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이용 시간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스테인리스 식판, 그리고 벽에 붙은 오늘의 식단표. 쌀밥, 된장국, 계란말이, 무생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권을 받으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끼 얼마인가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끼 3,000원이에요. 한 달 정액으로 하시면 25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3,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로 계산하니 금세 큰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월세 1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를 합치면 약 7만 원.
식사비 25만 원을 더하면 벌써 절반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낫겠지 싶으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국물 맛에 그 모든 계산이 잠시 잊혔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했어요. 전 2달 됐어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그 말의 의미가 그땐 아직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벽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일부 조정 예정.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햇살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전기난로를 켜려다 말고 요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아껴야겠다. 대신 무릎 담요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예전 집보다 덜 춥잖아.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10만원, 7만원, 25만원, 그리고 약값 3만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습니다. 93만원. 숫자 하나가 찍힐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이웃 방에서는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을 꺼내려다 냄새 음식 금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만 부어 조용히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생각을 품은 채 계산기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는 꺼졌는데 그 소리만큼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주택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점심엔 빨래를 널고 저녁엔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윗집 발소리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금세 끄게 되더군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순자 씨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숙 씨, 오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 믹스를 나눠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좋은 점도 많아요. 난방 걱정 없고 밥도 나오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덜 춥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내 품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딸은 도시락을 펼치고 손주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한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외부인 숙박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만 있다 갈 거예요. 하루라도 숙박은 안 됩니다. 9시 전에는 나가셔야 해요.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딸이 난처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래, 늦기 전에 가야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가 금세 놓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덜 먹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순자 씨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족 다녀가셨어요? 응, 잠깐 왔다 갔어요. 나도 그랬어요. 딸이 왔는데 방에는 못 들어오고 차 안에서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온기가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이 필요했는데 이젠 마음이 더 추워진 것 같네. 손끝이 시려워 담요를 더 당겨 덮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그들이 먹던 김밥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반쯤 벗겨진 채로 식지 않은 듯한 온기가 남아 있더군요. 그걸 치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 봐서요.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이 고요를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내 방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완벽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예전 집 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집이라고 쓰여 있던 그 낙서가 지금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방은 포근했지만 마음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작거립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어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멘트였는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알아봐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순자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따뜻하지만 마음은 자꾸 식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자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삑 하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나 봅니다. 나는 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깨어 있다는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도 같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자 다른 방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창문은 환히 켜져 있고 어떤 창문은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시려왔습니다. 탁자 위엔 딸이 두고 간 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맛이 마치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긴 따뜻하니까. 그 말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자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됐고 겨울엔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죠. 하지만 이웃집 문 두드리면 김치도 얻어먹고 소주 한 잔 나누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혼자 추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버리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단 덜 춥다. 그걸로 됐지, 정수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공기가 맑았습니다. 어제의 그 정막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복지관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젊은 복지사 한 명이 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어제 가족분이 다녀가셨죠?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좋으셨겠어요. 손주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가 제일 큰 힘이에요. 한 번만 안아도 마음이 다 풀려요. 복지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 프로그램 있어요. 차 한잔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낯설 텐데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잠깐 가볼게요. 그 약속 하나 덕분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오후에 모임 있대요.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복지관 1층 작은 휴게실에 모임이 열렸습니다.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여긴 다 비슷한 또래시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여기 오길 잘했죠.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의 결혼 소식을, 누군가는 병원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말했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복지주택 건물 안에서 참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큰 약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덜 춥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남겨둔 귤 2알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어제 먹고 남은 것이고 하나는 아직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귤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 맛이 이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따뜻한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군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제의 정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커튼을 반쯤 닫고 조용히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복지주택의 밤은 여전히 길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옆방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따뜻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소리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소리들이 이곳에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나는 매일 오전이면 식당에 내려가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더 밝으시네요.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 그저 인사 한마디일 뿐인데 그 속엔 진심이 느껴집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로 바느질하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전엔 바느질을 생계로 했지만 이젠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이젠 좋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순자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기 처음 올 땐 너무 답답했죠.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결국 익숙해지는 동물이래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다.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익숙해지는 거죠. 커피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우리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밥 냄새가 퍼집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볶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식판에 반찬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갑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건물의 차가운 벽 사이를 천천히 채워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늘 창가에 앉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복도 너머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불편함과 편안함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이 더 들기도 하고 규칙도 많지만 그 안에서 얻는 건 안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복지주택은 그저 싼 집이라 생각했지만 이 안에서 살아보니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왔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열고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로운 하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바느질 바늘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곳이 내 집 같네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음악이 흐르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딱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잠시나마 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